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 5N 태안 테크노링에서 시승회를 개최를 했죠. 아이오닉 5N이 가지고 있는 성능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승회였는데 저와 김드라는 좀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대신 장진영 님이 오토기어와 메인슈TV를 대표해서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과 또 OBD2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들이 어떻게 취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승기로 잘 전달을 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시승기가 제작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승차를 제공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시승기를 통해 아이오닉 5N이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토기어에서는 김드라나 저나 아이오닉 5N 정말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엄청 성공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오닉 5N을 언급하면서 기술적인 특이점이나 아이오닉 5N에 담겨져 있는 N회생제동 그리고 고출력을 안정적인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성능 지속력과 배터리 제어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찬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이오닉 5N이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생태계 파괴자, 기존의 고성능 스포츠 모델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해왔던 기존 강자들을 박살내버려라. 쉽게 말하면 생태계 교란적이 되라. 그러니까 시장을 박살내는 그런 용도로서 아이오닉 5N은 유력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을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깨는 거와 그 깨진 시장을 차지해서 시장에서 방향을 바꾸는 소비자들을 흡수하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아마 영민하신 분들은 이 친구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어 라고 금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이오닉 5N은 대중차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디비전입니다. 매력 있죠? 일반 대중차에서 조금 더 지불,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조금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7천 중반대의 가격을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성능 억대가 넘어가는 차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마력 그리고 제로백 3.4초 더군다나 전기차 2.2톤이나 되는 차를 서킷에 가져가도 브레이크에 대한 불안감 없고 그러면서도 주철 브레이크라는 일반적인 브레이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성능이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제한이 되거나 배터리의 열화를 걱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제약을 걸어놓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서 이용할 수 있는 650마력이라는 이 수치를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극강의 스포츠성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전기차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시장 장악하고 다 휩쓸겠구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건데요. 자, BMW M, AMG 이것도 대중차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디비전입니다. 아이오닉 5N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3시리즈, 5시리즈 혹은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이런 모델들은요. 기본부터가 프리미엄이었습니다. 대중 모델이지만 대중 라인업에서 프리미엄의 위치를 담당하는 모델이었고 이 프리미엄, 대중성 있는 이 기본 모델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드림카에 해당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헤리티지 그리고 그 헤리티지를 완성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히스토리, 브랜드 밸류 그리고 또 고성능 디비전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외형적인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디자인적인 요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이요. 아이오닉 5N은 비슷한 형태의 대중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디비전이지만 헤리티지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N 브랜드는 헤리티지를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배경이 되는 히스토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CUV 형태잖아요. CUV 형태는요, 고성능 스포츠 모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좀 난감해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이거. 그래, 성능 좋고, 서킷에서, 아니, 뭐, 지치지 않고, 다 좋아. 0.6G나 되는 회생제도, 야, 브레이크 지치지 않고, 진짜 끝내주겠는데, 다 좋은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성격 좋고, 다재다능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조금 평범한 편이에요.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 나 다 쟤 좋아하는데 정작 사귀는 건 누구랑 사귀입니까? 이런 경우.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i5N은 생태계 파괴자로서 무시무시한 그런 뭐 가물치? 네, 이런 종류인 건 맞아요. BMW, 멘츠, 포르쉐, 기존 강자들이 야 전기차 시장에서 i5N에 뒤지면 이제 우리는 체면이 뭐가 되냐. 정말 난감하다. 오리지널 M을 내야 되고 AMG를 내야 되고 타이칸 후속 모델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성능 잡아야 되느냐 고민을 안겨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제품 기획해서 이게 후속 모델이고 2세대 모델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M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당황시키게 한 건 맞는데, 자, 그 650마력이나 되고, 정말 서킷에서 극강의 재미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뭐냐. 그건 바로 누가 봐도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고성능 차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가 돼서 누가 봐도 내가 이런 차들을 통해서 여유 있고 멋진 인생을 즐기고 있구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요소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이오닉 5N은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죠. 브랜드 밸류 부분, 그리고 AN 브랜드가 갖고 있는 헤리티지, 또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자신감과 소유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부분, 무엇보다 CUV 형태의 그 밋밋한 디자인. 제가 고민하는 요소가 그 디자인이에요. 아이오닉 5가 대중차로서 CUV로서는 정말 유니크하고 훌륭합니다. 전 불만 없어요. 이보다 더 대중차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더 유니크한 차가 어딨어? 라고 저는 극찬을 하는 그런 부류이지만 이게 헤일로카의 성격으로 고성능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게 됩니다. 아, 이건 좀 그런 형식으로서는 아닌데. 자, 인생을 처음 시작해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단계에서는 알뜰하고 살림솜씨 좋고 성격 좋고 어려움에 있어서도 굴하지 않는 뭐 이런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빛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자가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를 또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뭔가 여유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좀 더 외향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이오닉 5N이 소속되어 있는 세그먼트가 바로 그런 세그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오닉 5N은 생태계 파괴자로서의 의미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아이오닉 5N을 통해서 현대는 다음 단계,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고성능 스포츠카 기존 강자들과 제대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도전자가 챔피언에 도전하려면, 예, 그 경력, 테크트리를 잘 쌓아야 됩니다. 전적을 잘 쌓아야죠. 그래서 도전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이오닉 5N이 바로 기존의 강자들에게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너희들과 앞으로 전기차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로 한번 붙을만 하지 하고 내미는 도전장. 딱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전장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본 게임 타이틀전에 돌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타이틀전에 나와야 될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아이오닉 5N 후속 모델인 아이오닉 6N? 아닙니다. EGMP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이오닉 7? EV9 GT? 아닙니다. 타이칸과 같은 형태의 본격적으로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정말 소비자들이 꿈꿔오고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 영역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내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이 내실만 가지고 승부할 수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경쟁력과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만족감. 와, 내가 주차장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차를 내가 소유하다니 내 인생에서 진짜 강렬한 태양이 비추는 이런 때가 또 오는구나라고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매력을 갖추고 있는 차를 선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 고성능 시장에서 N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시장 지배자로서 포식자로서 그리고 대중 라인업도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오닉 5N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성능의 본질을 통해서 기존 강자들을 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모델을 어떻게 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으신 거 정말 칭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시고 우리가 아이오닉 5N 냈으니까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오닉 5N은 도전장입니다. 이 도전장으로서의 의미 딱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 현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도 딱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이제는 정말로 고성능 스포츠카를 매력적으로 보고 그 시장에서 좋은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저 차가 자다가도 생각나고 꿈에서도 나타나고 막 대기를 해서 몇 년 지나도 뭐 계약금이 얼마든 걸고 그 차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게끔 만들 만큼 매력적인 차로 이제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차가 나와야 되는지 아마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아이오닉 5N은 그 초석을 가지고 현대도 이제 본격적인 고성능 전기차 슈퍼카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성능 스포츠카 시장에서 기존에 거의 독일이 그 시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기업들과 앞으로의 한판 승부를 기대감 있게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 박수를 쳐준과 동시에 여기에 만족해서 비슷한 아이오닉 5N의 뭐 형제 모델들, 아류작들이 계속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지금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리고 더 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단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높아심의 목소리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면 뭐 더 많은 거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강자로서 진정한 프리미엄급의 고성능 N 디비전을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멈춤없이 매진하실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지금의 성과가 이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안주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시승차가 도착하면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